안녕하세요. 얼핏닥터 신정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턱관절 장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턱관절 장애는 왜 생기는지, 또 턱 건강을 관리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Q&A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보시죠. 6년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저희 큰아이가 턱통증에 시달리면서부터였습니다. 동시에 얼굴 비대칭도 심해지고 치아가 이제 삐뚤삐뚤해지는 크라우딩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작근을 풀어주고 나면 좋아졌다가 또 심해지는 현상을 2달 정도 반복하다가 턱관절 교정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치료가 속도 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면서 저희 아이 얼굴형이 정말 예뻐졌는데요. 비대칭이 해소되고 근육의 불균형이 줄면서 이목구비도 정렬되고 얼굴 형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비염이 치료되면서 구강호흡도 개선되고 악동이 넓어지면서 치아도 가지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턱 교정을 끝내고 나면 치아 교정을 해줘야지 하고 계획을 잡고 있다가 저 스스로도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한의사로 사는 동안 턱관절 교정 치료에 매진하고 싶다는 결심을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 관절 질환이 아닐까라고 해서 정형외과, 또 치과 관련 질환이 아닐까 해서 치과에서 치료받는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턱관절 문제는 뇌신경학적인 문제이며 전신 부정혈 현상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료해야 제대로 교정이 되는 턱관절 장애의 특성상 전인적인 관점에서 인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이 다른 진료 영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치료 과정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작근 불균형은 침치료를 통해서 해결하고 전신 부정혈 현상을 맞춰주는 추나 치료와 턱관절 위치를 교정하는 편차 치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경추 1번의 아탈구 교정이 핵심이므로 결국은 경추 교정도 중요합니다. 증상이 경미한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턱관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하는 연구도 본 적이 있는데요. 아마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턱관절 불균형을 만들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스마트폰에 노출이 되면서 자세 불균형이 심해지고 턱이 정상 위치에 놓이기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턱 발달, 성장이 일어나기 힘든 아이스크림, 빵, 케이크, 과자 등 부드럽고 연한 음식, 충치를 만드는 달고 끈적한 음식이 식생활을 주도하다 보니 턱관절, 구강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하, 좌우, 전후, 아래턱이 놓여있는 위치를 입체적으로 봤을 때 턱의 위치 균형을 깨트리는 습관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 또 한쪽으로 턱을 개거나 연필이나 손톱을 깨무는 습관, 치아를 악무는 습관 등이 한쪽 턱관절의 가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턱은 경추의 아탈구 현상을 보상하기 위해 끊임없는 신경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경추 커브가 무너지면 턱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전방투부 자세 습관, 즉 거북목을 만드는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자세 습관이 턱 건강과 직결됩니다. 혀를 그저 맛을 느끼는 아주 하찮은 부속기관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혀는 감각 기능뿐만 아니라 운동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작 몸의 근육을 불리고 근력을 키우는 것에는 관심이 많으면서 근육 덩어리 그 자체인 혀의 근력을 키우는 것은 아무도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혀의 근력이 떨어지면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를 막게 되니까 코골이가 생기고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목을 앞으로 쭉 빼는 자세를 만들게 됩니다. 한쪽으로 혀의 근력이 치우치게 되면 턱의 틀어짐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한 혀의 근력이 무너지면서 혀 밑바닥 근육이 주저앉다 보니까 이중턱이 생기면서 얼굴 형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혀의 자세 위를 설명을 드리면 턱을 당기고 혀끝을 입천장의 스포 지점에 두고
근육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팟은 혀의 입천장 앞쪽 3분의 1 지점으로 우리가 니은 발음을 할 때 혀끝이 닿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이 위치에 혀를 둘 때 인체의 많은 부분의 근육 약화를 해결할 수 있어서 요가나 명상 기법에서도 스팟에 혀를 두는 것을 중심 잡기 하나의 방법으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8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제 삶은 턱의 기능을 이해하기 전과 이해한 후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턱관절 장애 환자였습니다. 20대부터 고기와 같은 질긴 음식을 먹고 나면 턱이 아프면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편두통이 문제였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자세 습관이 바뀌고 턱의 위치가 좋아지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던 만성 통증에서 해방되었을 뿐 아니라 만성 피로가 없어지고 건강해지다 보니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삶이 보다 더 에너제틱해졌습니다. 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세가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계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또 앉아있을 때 허리를 세우고 턱을 당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서 있을 때 한쪽으로 무게중심을 무너뜨리지 않고 무릎을 붙인 채로 서 있으려고 하고, 출퇴근하면서 걷게 되는 시간이 매일 40분 정도가 확보가 되는데 이때 제대로 걷기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제대로 걷는 방법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양손을 흔들어 추동력을 만들면서 큰 보폭으로 다리를 쭉쭉 펴면서 걷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명품백과 예쁜 구두를 버렸습니다. 백팩을 메고 항상 운동화를 신고 출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필라테스 레슨을 빼놓지 않고 하고 있고, 자기 전에 턱관절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전신 스트레칭과 함께 턱 스트레칭으로 전신을 이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세 습관을 인지해 이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는 몸의 자세뿐 아니라 혀의 자세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혀를 입천장 스팟에 놓기, 또 턱을 당기고 허리를 세우고 앉고 서기, 그리고 걸을 때는 손발을 흔들면서 힘차게 걷기, 이 세 가지 정도만 실천하셔도 여러분 많은 부분에서 바뀔 것입니다. 나쁜 자세는 생활 속에서 무의식 중에 형성되기 때문에 습관을 바꾸는 것을 꾸준히 인식하고 다시 좋은 자세를 잡을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정도 자세를 바로잡는 것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1년, 2년 이런 습관이 익숙해지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점에 서 계실 것입니다. 이상 여러분의 바른 얼굴을 찾아 건강을 드리는 얼핏 닥터 신정민 원장이었습니다.